국내 ETF 시장이 180조 원 시대를 눈앞에 두고 있습니다. 그만큼 경쟁이 치열해지고 있는데요. 치열해진 경쟁만큼 이슈도 적지 않게 나타나고 있습니다. 최근 가장 이슈가 되고 있는 수수료 전쟁과 분배금 논란과 관련해 오늘 이야기를 해볼까 합니다. 안녕하십니까? 자산관리부 이명관 기자입니다. 구혜린 기자입니다. 수수료 전쟁의 서막은 한화자산운용에 올렸습니다. 한화자산운용은 미국 테크주 기반의 ETF 상품의 총 보수를 연간 기준 0.5%에서 0.01% 정도로 파격적으로 낮췄는데요. 한화자산운용으로선 플러스로 리브랜딩을 하고 난 이후의 시점이었습니다. 그만큼 공격적으로 시장 점유율 확대를 위해서 수수료 인하 카드를 꺼내든 것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뒤이어 독보적인 점유율 1위사인 삼성자산운용도 수수료 인하 경쟁에 참여했습니다. 한때 점유율 50%에 달했던 명실상부 1위사인데요. 최근엔 미래에셋 자산운용의 거센 추격에 골머리를 앓고 있던 상황입니다. 격차가 좁혀지자 결국 수수료 인하에 나섰습니다. 사실 삼성자산운용의 참전 의미는 그 자체로 되게 의미하는 바가 컸습니다. 가격은 비용만 감당하면 시장 점유율을 끌어올리기 위한 가장 효과적인 수단인데요. 후발주자뿐만 아니라 톱티어 반열에 오른 기업들도 예외는 아닙니다. 오히려 기존의 시장 지위를 공고히 할 수 있는 가장 쉬운 길이 될 수도 있습니다. 업계 1위인 삼성자산운용의 행보가 그만큼 파급력이 컸다고 볼 수 있습니다. 삼성자산운용이 짚인 수수료 전쟁은 시장 전반으로 퍼졌습니다. 미래에셋 자산운용도 덩달아 수수료를 낮췄는데요. 미국 대표 지수인 S&P 500과 나스닥 100 타이거 ETF의 연간 총보수를 기존 대비 10분의 1 수준으로 인하했습니다. 삼성자산운용도 곧바로 동일 유형 ETF의 연간 총보수를 낮추면서 맞대응했는데요. 시장 점유율 1위와 2위 운용사가 경쟁적으로 수수료를 인하하면서 우려했던 출혈 경쟁이 한층 가속화되는 분위기입니다. 네, 한국투자신탁운용인데요. 한국투자신탁운용은 유일하게 인하 전쟁에 가세하고 있지 않습니다. 한국투자신탁운용은 지난해 시장 점유율 3위까지 오르면서 저력을 보여줬는데요. 치킨 게임에 동요하지 않고 묵묵히 자기 길을 가겠다는 입장입니다. 투자자들에게 수수료가 싸다는 게 얼핏 좋아 보일 수도 있습니다. 현재 수수료는 운영비와 인건비 등을 고려하며 남는 게 없는 수준인데요. 투자자로선 비용을 절감한다는 측면에서 웃을 수 있는 측면이 있습니다. 그럼에도 치킨 게임으로 이어지고 있는 ETF 점유율 경쟁이 결국 시장 전반에 걸쳐 악영향을 끼칠 것으로 예상됩니다. 부정적인 영향이 투자자들에게도 올 수밖에 없는데요. 운용의 질이 떨어지고 상품의 공급보다 마케팅에 치중한 상품들만 난무할 가능성이 높아서입니다. 미래에셋 자산운용이 미국 대표 지수를 추정하는 ETF에 대한 분배금을 축소했는데요. 경쟁사인 한국투자신탁운용과 신한자산운용은 동일 지수 추종 상품에 대한 분배금을 전년 수준으로 지급하면서 논란이 되고 있습니다. 대상 ETF는 미래에셋 자산운용의 대표 상품인 타이거 미국 S&P 500과 타이거 미국 나스닥 100입니다. 이들 상품의 순자산 총액은 각각 7조 8천억 원, 4조 7천억 원 수준인데요. 미래에셋 자산운용의 운용규모 최상위권 ETF입니다. 타이거 미국 S&P 500과 타이거 미국 나스닥 100은 지난 1월 분배금을 지급했는데요. 각각 1좌당 45원, 70원의 분배금을 지급했습니다. 전년 동기와 비교하면 타이거 미국 S&P 500은 36% 정도, 타이거 나스닥 100은 67% 정도 감소한 수준인데요. 거의 3분의 1 정도 토막이 났다고 보면 됩니다. 세법 개정 영향으로 분배금이 줄어들었다는 게 미래에셋 자산운용의 입장입니다. 먼저 개정된 세법을 살펴보면 기획재정부는 지난 1월 1일부터 개편된 외국 납부 세액 공제 방식을 시행키로 했습니다. 기존에는 펀드가 해외에 세금을 내면 국세청이 그만큼을 즉시 보전해줬다가 연말에 일괄적으로 원천 징수를 했는데요. 올해부터는 국세청이 환급해주는 절차가 사라지면서 펀드가 원천 징수가 된 금액을 제하고 월별 분배금을 지급하게 됩니다. 각사의 설명을 들어보니 그게 맞습니다. 각사가 법안을 다르게 해석해서 적용을 했는데요. 통상 1월 말에 분배금이 나오는 상품은 10월부터 12월까지 3개월간 모임 배당금이 분배 재원이 됩니다. ETF가 각종 해외 주식을 담고 있는데 해외사는 국내사와는 다르게 배당 결산이 제각각이라 편의상 1월 배당금을 뺍니다.
한국투자신탁운용과 신한자산운용은 실질적으로 1월에 발생하는 배당금은 분배를 안 하고 세법 개정안은 1월부터 적용이 되니까 미국에 낼 소득세를 안 떼고 분배를 해준 겁니다. 반대로 미래에셋 자산운용은 1월은 거의 배당 지원으로 안 쓰이더라도 보수적으로 법 적용을 해서 세금을 떼고 투자자들에게 분배금을 지급한 것입니다. 조금 어려운 용어로 설명을 드리면 실질적인 현금이 오고 가지 않더라도 법을 따라야 하는 의무가 발생함과 동시에 손익을 인식하는 권리 의무 확정주의 원칙대로 회계 처리를 한 것으로 보입니다. 사전 설명은 없었습니다. 그런데 논란이 이어지자 홈페이지를 통해 정식으로 공시를 했습니다. 요약하면 45원 분배는 했는데 미지급 분배금 20원이 있으니 그것은 4월 말에 반영해서 지급하겠다. 이것인데요. 1월 말은 우리가 보수적으로 지급을 했고 4월 말에 더 얹어주겠다. 연간 분배금의 변화는 전혀 없다. 이렇게 설명을 한 것이죠. 미래에셋 자산운용의 고위 관계자도 보수적이라는 단어를 직접 언급하기도 했습니다. 네, 다만 초동 대처가 제대로 되지 않았기 때문에 한동안 타격은 어쩔 수 없을 것 같습니다. 미래에셋 자산운용은 최근에 논란이 된 두 ETF 보수를 파격적으로 인하했는데요. 회사로서는 한 70억을 포기한 결정입니다. 그러나 개인 자금이 드라마틱하게 유입되지는 않았습니다. 무엇보다 배당에 초점이 좀 더 맞춰진 상품인 커버드콜의 인기가 시들해져서 걱정이 많은 분위기입니다. 지금까지 ETF 최신 이슈를 살펴봤습니다. 경쟁이 치열하게 전개되고 있으면서 이슈도 계속 쏟아지고 있는 모습인데요. 저희는 새로운 ETF 이슈를 들고 다시 찾아오겠습니다. 감사합니다.